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대표입니다. 오늘 3월 4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목이 아직도 잠겨있네. 오늘 시장 흐름도 목을 잠기게끔 만드는 그런 장이었고요. 본래 연휴를 보내고 나면 좀 피로감이 쌓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피로감을 더 크게 좀 키워주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피로감이 있는데 참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사실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시장 모두 1%도 빠지지 않았고 코스피 시장 오전장에는 상승 흐름까지도 유지를 해주면서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아무리 그래도 미증시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엔 좀 힘들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쭉 밀리는 모습 나왔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제 시총 상위주들, 이제 업종 상위주들이니까요. 업종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단은 직격탄을 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내일이 이제 인터배터리 2025라서 이 인터배터리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 에코프로 BM 뭐 너나 할 것 없이 일단은 다 하락을 보이면서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지금 인터배터리 2025에 대한 참여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참여하는 기업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상으로의 어떠한 그 임팩트는 좀 없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관심받아야 될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 쪽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오히려 이제 그냥 2차전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확산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 일단 밸류체인들이라고 하면서 쭉쭉 소재업체들이 참여하는 모습들 나오는데 새로운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인터배터리 2025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콘클래스 같은 이런 IT 쪽의 이런 행사들, 이런 것과 지금 같이 봐야 되는 행사인데, 사실 이번 CES 때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져왔었던 것이, 이제 뭐 물론 좋은 측면 안 좋은 측면 다 있지만, 안 좋은 측면 쪽에선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한번 제인슨 왕의 비난으로 인해서 뭐 급락하고 그런 모습들도 나왔는데, 이런 임팩트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인터배터리는 사실 그런 임팩트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이제 변동성의 극치를 보여준 미 증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장전에 있었던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약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지수 자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형제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좀 눌렀지만, 방산 그리고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지지력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중요한데, 중국 양회가 이제 오늘부터 개최됐죠. 오늘부터 개최가 됐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 기대를 좀 했는데, 전혀 오늘 토니모리는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좀 둔했고, 또 인터배터리 2025가 이제 내일인데, 사실 기대감보다는 트럼프의 이 관세 이 영향력 때문에 지금 아예 한풀 꺾인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 투심 악화는 역시나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는 이 관세 때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합작 공장을, 이 정말 이 트럼프 정말 그죠? 내일 근데 또 대통령 의회 연설을 합니다. 취임 이후에 첫 의회 연설인데, 여기서 과연 어떤 또 메시지를 던져줄까 굉장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사실 아직
관세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관세가 내일이잖아. 몇 시간 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행되는 걸로 지금 뭐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을 텐데, 음,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하루 전까지도 진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선 거의 100%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부과한 다음에도 또 다시 뭐 협상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에는 지금 내일 인터배터리 2025 행사가 약간 좀 유명무실해졌다.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하나는 해제 관련주 일단은 관심권 두면서 내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것은 조선해운입니다. 여기에 이제 방산까지 포함인데, 조선과 해운, 방산 이 세 개가 중간에 조선이 교집합이죠. 해운이 껴있고 방산주가 껴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 해운업까지 규제를 하려고, 중국 상선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반사이익 우리나라 해운주들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받은 거죠. 방산주 또한 트럼프 정책의 수혜입니다. 트럼프가 자꾸 방위비를 내라, 우크라 여기 안보 문제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려고 하니 유럽 각국에선 힘이 없으면 당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산주, K방산주가 지금 가장 관심도가 높습니다. 자, 그에 힘입어서 우리도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잘 수익을 보던 종목인데, 얼마 전에 이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에 악재가 터졌어요. 악재가 터진 게 아니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지단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던 종목인데, 지단의 이제 영업 실적이 적자 전환이다, 요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쪼르르르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내려앉았죠. 어떠한 특징도 없었고 그냥 쭉 내려앉았는데, 2월 21일에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 며칠 동안 계속 내리다가 오늘도 급락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전 여기서 손절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추매 타이밍이다라고 봤는데, 추가 매수할 만한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바로 한 방에 올려버렸어요. 본봉 보게 되면 여기 11시 반부터 갑자기 한 방에 빵 띄우죠.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다가 뭐 20% 넘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대로 뒀는데 한 18%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런 그 섹터들, 이런 테마들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트럼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있는 종목들, 또 섹터들을 잘 우리가 선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방산, 조선, 그리고 오늘 철강주들이 상승을 좀 했는데, 이거 역시 관세에서 우리나라 철강주들에게는 이제 그 관세를 전면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좀 할당제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 퍼센티지는 그대로 들어오게 하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긴다. 이게 이제 중국산 반덤핑 철강 제품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오히려 좀 풀어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 휴스틸 급등 나올 때부터 이제 이 상승 흐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놨는데, 휴스틸 말고 넥스틸에 더 지금 수급이 더 붙었죠. 알래스카의 LNG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관련 기사를 보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건설한다. 여기에 이제 넥스틸이 유정관과 송유관 제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휴스틸과 넥스틸 두 기업이 모두 다 요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정관과 송유관 관련주로서 이제 넥스틸 급등을 보이는 게 이제 오늘이었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도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관심주로 제가 뽑아놓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은 관심주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진입하기가 녹록지 않더라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진입하느라
새로운 것들을 진입하는 데는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닙니다. 특히 저 무엇이냐 그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종목 이름이. 특히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에서 와이랩과 같은 종목들을 저는 오늘 가장 핫하게 봤는데 일단 수급이 전혀 없었고요. 이 수급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 흐름을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가면서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인터배터리 2025를 한다고 한다면 개막을 한다면 저는 한농화성을 가장 탑픽으로 봤어요. 정오체니까. 지난주에 이제 매수해서 수익 실현을 한번 했는데 그게 요 자리거든요. 고가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촬영하다 이렇게 재채기가 크게 나온 적은 또.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이 악재들로 인해서 오늘 좀 크게 좀 밀렸는데 사실 거래가 그렇게 없었는데 그냥 쭉 주가를 누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이후에 한 번 더 저는 재매수 자리를 노릴 거예요. 그냥 한 번 매도가 된 게 다행이고 그래서 재매수 자리를 노릴 거니까 그때 타이밍은 제가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옵텍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매수 계속 노려보다가 보행방 회원분들한테도 드렸는데 일단은 뭐 내일 추가적으로 대응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일 대응을 해봐도 될 거고요. 자, 일단 계속해서 오늘 시황을 좀 보게 되면 미증시의 이 극도의 혼란, 그러니까 이 우리 시장 개장이 좀 걱정이 됐죠. 많이 걱정이 됐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지지력을 좀 확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증시 하락의 원인이 이 트럼프의 관세 강행 때문이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순서도가 약간 도미노 현상인데 트럼프가 관세를 강행하게 되면 그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이 무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물게 되면 미국 안에 있는 물건 값들이 다 증가할 거 아닙니까?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추겨지죠.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수입 품목을 비싸게 매겨서 자국 생산 물건을 써라. 근데 물건의 수요를 그걸 다 맞춰줄 수 있을까? 수요가 맞춰주지 않으면 자국 물건 값도 올라가고 수입 물건도 비싸고 결국 자국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관세는 때렸는데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사실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적정해야죠, 모든 것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게 되면은 아니 관세 올리는데 엔비디아가 왜 문제가 됩니까? 테슬라가 왜 문제가 되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의 문제가 왜 되지? 왜 되냐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게 되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1월달 FMC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이 FMC였는데 이 매파적인 FMC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안 하겠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시 조정받았으니까 얘 다시 올리자.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관세를 강행했으니까 이제는 야 연준에서도 이 정도면 진짜로 못하겠구나.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투매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관세 문제 하나가 연쇄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고, 관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 외에 이제 업종들이 타격을 받는 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 실적 우려,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내도 맨날 실적 우려라고 나오죠. 맨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엔비디아가 실적 우려다라는 얘기를 해도요, 결국에 실적으로 항상 증명을 해준 것도 또 엔비디아였거든요. 근데 이 실망감이 왜 나왔냐면 매도를 해야 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미증시 꼭지점에서의 조정장을 만들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될까?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실망 요 헤드라인 두 줄이면 조정은 완벽하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실망감이라기보단 많이 오른, 그래서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에서 그 문제를 찾고 이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을 리밸런싱 하는 거죠. 다시 좀 조정을 시킨 다음에 그래야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이고 그 이유가 빌미가 필요했던 겁니다. 관세 내일 강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정책 변화 필요하겠죠. 어떤 정책이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전쟁을 키워서 전쟁 물자를 소비시키든 뭐 어떤 문제든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책 변화가 필요해질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건 경제 정책을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외교적인 것으로 풀어낼 겁니다. 관세는 경제 정책이 아니고 외교 정책이죠. 그래서 이 외교적인 문제로 어떻게 풀게 되면 정책 변화를 좀 일으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 기술주들 삼전, 하이닉스 모두 하락을 했고 특히 2차전지 관련주가 지금 직격탄을 맞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멕시코, 캐나다 이쪽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나라 2차전지 대기업들이 또 많이 있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도 투자를 하지만 멕시코, 캐나다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 여기서 생산되는 소재 모두 관세에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격탄을 좀 맞았고 일단 예상된 부분이긴 하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불투명성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증시가 워낙에 바닥권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증시든 어디든 간에 증시가 다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는데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이 가장 안 어울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과도해진 적이 없죠. 최근에 아무리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도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은 악재가 나와서 하락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 있는데 왜냐면 지금 환율이 다 1460원이 됐는데 1500원으로 환율이 치솟아 올라가도 야, 코스피 지수 700대 지금 700 지금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 좀 있잖아요. 700 이하로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야 5만 원도 안 해. 이러면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그 변동성 안에서 우리는 좀 효율적인 매매를 다시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 시장이 다시 돌아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종목들 흐름들 보게 되면 방산주는 지금 난리예요. 사실 방산주가 이렇게 난리인 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힘없으면 당하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지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봤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보일까요? 물론 쳐들어온 건 러시아지만 트럼프도 곱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 약간 이토이 히로부미 느낌이 난달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욕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욕하는 거 비난하는 게 되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청구하고 있는 이 방위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징벌적인 과금을 요구하고 있죠. 니네 여태까지 쓴 무기 전쟁 비용 내놔 하는데 720조인가요? 엄청난 금액의 이 청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등의 광물 이게 한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는데 트럼프는 이 광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그 정도는 안 되네요. 174조 원 정도라고 하네. 700조는 아니었군요. 근데 어쨌든 2022년부터 3년간 지원한 금액인데 이제 군사지원 전면 중지한다고 하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유럽 각국에서 해야 되는가. 왜냐 유럽 각국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모르겠지만 이 군사적인 재정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광물의 50%의 권리를 내놔라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으려는 것밖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회담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젤렌스키도 영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주변에서 하라고 하잖아.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급락을 보였고, 사실 SIST텍 지난주에 뭐 완매도를 한 거는 재건주가 종전 협상이 되더라도 재료 소멸이라서 다 매도를 한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왜냐면 협상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 한 번 더 협상을 해야 돼. 그러면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추후에 재건주들을 제가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지금 어쨌든 이 협상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산주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고, 트럼프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안보적인 불안이 유럽 각국에게 들어가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완전히 빼버리면 러시아가 밀고 내려온다? 뭐 약간 세계대전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데는 그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큰 급등을 보였는데, 누가 이거 더 못 간다고 했나요? 신고가로 그냥 아주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네. 신고가 지금 딱 그 종가 무렵에 끝났는데,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시총이 32조가 됐고 시가총액 10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거야말로 과도해진 밸류에이션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래서 과도해진 밸류에이션 우려가 되고, 지금 이게 방산주랑 조선주를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미군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선사가 됐죠.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조선주 지난주에 보고서 나온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조선주가 여기 재료가 소멸이라고? 더 이상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이 별의별 문구로 다 도배해놓은 그 보고서 신고가 나왔네요. 새로운 수익성이 나오죠.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상선 선박에도 이제 통행료를 걷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말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상선을 써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조선 쪽에서는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에 도래한 것도 있지만 계속 나와요. 이 재료라든지 이 앞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따로 상승할 만한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얘기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업종이 더 거대해지고 업황이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의 수급이 몰려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야, 삼성공조 이거 진카 같죠? 삼성공조는 잡아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볼 때 약간, 왜냐면 뻥카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 진카일 수 있는 게,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빠진 건 밸류에이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다 빠진 거예요. 끝났어요. 밸류에이션이 다시 원점이 됐잖아.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술주들을 지금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빠박 조정을 시켜놓으니까 편하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매수 관점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조선주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업황이나 업종이 슈퍼사이클이다 호황이다 이거는 처음 스타트의 명분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게 트리거가 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거예요. 수급이 수급을 불러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살 명분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술주들 지금 엔비디아 고점 인식 때문에 끝났다? 그럼 외국인 기관들 기술주를 팔아서 지금 뭘 사야 될까요? 살만한 시총 상위주가 있어요. 바이오. 근데 바이오는 섹터별이 아니라 종목별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목 한 종목을 봐야 돼. 섹터 전체가 아니라. 2차전지 지금 트럼프 관세 직격탄이잖아. 그러면 조선주밖에 없는 겁니다. 방산과 외인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오션 앞으로 추가 상승 더 나올 수 있어요. 이 높은 자리에서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쌍끌이 매수 들어왔죠. 오늘 10% 상승했어요. HD 현대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급등.
제가 계속 보고 있는 하나인지 얘만 이제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갔는데 얘는 조금 이제 다르죠. 덩치도 좀 작고 그렇지만 이제 선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약간 중국이랑 사업적으로 엮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매출 구조가 많이 잡힌 기업인데 그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중국은 미국이 아무리 저렇게 막아도 계속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막 중국의 역할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조선주들 굉장히 급등세를 더 보일 수 있다. 심지어 HJ중공업은 오늘 상한가를 났습니다. 대단한 상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함께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해운업도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해운은 사실 근데 그렇게 임팩트가 강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무거워서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해운을 부분 인수를 한다고 한다면 덩치가 커져서 지금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인데 빨리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덩치가 커지면 못 팝니다. 사갈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 또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주들까지 우리가 흐름을 쭉 보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훑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트럼프가 지금 너무나도 날뛰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부분,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좀 피해가면서 좀 따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 진행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단순하게 봐도 돼요. 기술적으로만 매매하면서 단순하게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뭐 레이저 옵틱 같은 자기 혼자만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종목별 개별 이슈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진출하는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미용 의료 기기죠. 요거 관련돼서 이제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요때 2월 11일에 상한가 갔을 때 이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 피콜로 프리미엄 레이저가 일본 진출을 했다. 피부과의 정성한 분에게 들으니 이게 굉장히 무슨 울세라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어쨌든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냥 이 피부 미용 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기기가 일본 진출을 했을 때 얻는 효과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일본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일본에 진출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옵틱 같은 종목들 또는 SNK 폴리텍 실적 이제 강세로 인해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실적 호조는 일단 무조건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SNK 폴리텍도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공조는 왜 저기서 자꾸 상한가 놀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삼성공조는 어쨌든 내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내일 한번 잘 보세요. 인터배터리 2025가 진행이 되게 되면 가장 크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고 한번 매매 기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철강 관련주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뭐랄까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해두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단기간의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은 기술주들, AI, 바이오도 그렇고 AI, 피지컬 AI도 그렇고 이쪽도 우리가 잘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로봇주들이 그 관련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들 움직임 잘 체크하면서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면과 같은 종목이 정말 좀 억울하긴 한데
지난주에 이게 제가 무방때 추천드렸다가 손절이 나가버렸죠.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뭐 기존에 있던 거는 수익권이었는데 여기 신규로 딱 들어가서 이제 신고가 노렸는데 그게 금요일날 무너지더니 오늘 올라버렸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면이 방산주의이기도 하고 방산이면서 로봇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금요일날 정말 내가 들어가서 누가 날 보고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죄송스럽게 손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 또는 이 종목을 재공략해서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재공략을 하진 않겠죠. 지금 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미증시가 혼돈의 카오스의 이 장을 만든 뒤에 우리는 연휴를 겪었고 연휴 뒤에 오늘 우려가 큰 시장이었는데 무난하게 잘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내일 미증시가 좀 어느 정도 안정권만 좀 보여주면 우리 증시도 무난하게 평탄하게 좀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내일 그런 장세 기대를 좀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말 좀 뭐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힘든 장을 한두 번 겪은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장세는 충분히 이겨갈 수 있고요. 지난번 지난 목요일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자신감을 뿜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로 막 그러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고 언제라도 상황은 바뀌며 그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맞대응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푹 쉬시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